여러분들 안녕. 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다 끝났고 내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못 볼 것 같습니다.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우리는 저희의 할 일을 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요리 실력은 지금 끝도 없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손만 갖다 대면 딱 요리로 툭딱 나오니까 자, 법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법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민사재판, 형사재판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충분히 살아가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시험을 안 본다고 이거 내가 왜 배워야 돼?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 법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삼심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로 일단 갈게요. 자, 교과서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216페이지죠. 216페이지입니다. 확인하시고 이렇게 자, 이번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재판 우리는 믿고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 자체가 공정하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 얘기가 일단 생각 10개 나와 있네요. 자, 법관의 죄는 더 무겁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법관의 죄는 더 무겁다. 자, 헤라르트 다비드 바로 어렵네. 가 그린 캄비세스 재판은 캄비세스 왕이 부패한 법관을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자, 이 그림의 후경에는 뇌물을 받는 법관의 모습 이거죠. 자, 지금 법관이 수덕수덕 대면서 지금 뇌물 받고 있네요. 오케이, 얼마나 받았을까? 자, 정경에는 이 법관이 체포되는 장면. 돈 받았다고 지금 체포되는 거죠. 체포되는 거죠.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퀘스천 1. 캄비스 왕이 부정한 법관을 더욱더 가혹하게 처벌한 이유. 왜일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들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말 아니면 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수백 번 강조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잘 정리를 해서 글로 한번 써보세요. 이런 걸 자꾸 연습하셔야 여러분들 똑똑해진다고 하셨죠. 자, 그러면 썼을 거라고 믿고 저는 제가 생각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부정한 법관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쵸? 맞습니까?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맞습니까? 그럼 나라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법의 목적이 뭐였죠? 정의 실현이었죠. 정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기본적인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그에 파생되는 더 큰 문제 이런 것까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 시간에 자꾸 얘기할 건데 이번 시간의 핵심 뭐냐면 사법부의 독립인데 결국 법관도 사람이야. 맞습니까? 법관도 사람입니다. 근데 법관이 심판을 내려. 자, 그러면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한번 생각의 논리를 펴볼까요? 어떻게? 법관도 사람인데 한국 사회 자본주의 사회죠. 법관이 가난해. 아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그 관련된 당사자들이 판사한테 와서 야, 나 한 100억 줄게. 나한테 좋은 판결 내려 하면 판사가 그걸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너네들 생각해줘. 누가 100억이나 줘? 근데 100억 정도 줄 수 있는 기업들은 많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거에서 판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되게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쵸? 자, 이런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했을 때, 이 부패한 법관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면 의미가 있을까요? 그쵸?
자, 이거와 연관시켜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해 보시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못해.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이제 내년에 2학년 되시고 나중에 고2, 고3 되면 이걸 꾸준히 노력하시면 굉장히 똑똑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쓴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정한 법관을 이제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게 첫 번째 나와야겠죠. 잘못한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법관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돈에서 자유로워야겠죠. 높은 급여를 지급해줘야겠죠. 그래서 나 돈 안 받아도 돼. 나는 무조건 굉장히 공정하게 재판을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외부의 압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위를 보장해 줘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교과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교과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16페이지죠? 오케이. 2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은 사람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맞죠?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 근현대사 배워야 된다 그랬죠?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도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생기지 않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알아봐야겠죠. 자, 일단은 이 법원, 사법부가 다른 데서부터 우리가 독립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재판 과정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자, 법원을 이거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우리 법원에서 이 법원을 다른 국가 기관에서 독립시켜 주고 있다.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뭐라고 쓸래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옆에다가 여러분들 삼권 분립이라고 쓰세요. 삼권 분립.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법원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입법부하고 행정부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법원이 행정부 밑에 있거나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 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법관이 오직 헌법과 법률 그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기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박.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 뭡니까? 가장 상위의 법, 헌법이죠. 헌법에 이게 명시가 돼 있어. 굉장히 중요하겠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독립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구속받아서 심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거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자꾸 까똑 오는데. 자, 사법부, 이 법관하고 법원이 독립을 해야 되는 거 하나와 이 재판 과정이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노력 중에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자, 공개 재판주의, 재판을 공개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카톡 그만 와. 이거 누구냐 이거. 잠깐만. 자, 우리 1학년 5번 애들 카톡이 너무 시끄러워서 껐습니다. 그냥. 짜증나. 자, 그래서 자, 증거재판주의 여러분들 아시죠? 재판은 오로지 그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건데 한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공개재판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공개재판주의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공개를 해야 된다. 옛날에 비공개 재판 엄청 많았고 그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재판도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공정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에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봐가지고 진짜 공정하게 진행이 됐구나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재판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증거재판주의.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법원이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에 의해서만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자,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본 것처럼 재판은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여신도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이 공정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첫 번째 컨셉은 그거야. 제가 얘기한 것처럼 법관도 사람이야.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독립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어디 명시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 103조에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의 신분을 이렇게 보장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법관은 어디 소속입니까? 사법부 소속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 사법부도 독립이 돼야 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삼권분립 맞습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이렇게 독립이 되어 있어서 이 외부의 압력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법권이 독립이 돼야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재판 진행 과정 중에서도 일단 재판을 공개해야 됩니다. 맞죠? 공개 재판주의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판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모두에게 공개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분들이 전부 다 방청객들이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재판 가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소송 당사자의 인권 침해나 불공정한 판결을 방지한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자, 하지만 국가의 안전 보장 혹은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진행할 경우도 있어. 근데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재판의 결과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 재판 결과 어디 가서 알 수 있어요? 법원 사이트 가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판결. 그래서 이렇게 사건 번호 치고 쭉 가서 사건 번호 치면 검색하면 판결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고등학교쯤 이런 데 되면 동아리 같은 거 이런 데 만들어서 법원을 한번 가서 재판 진행 과정 한번 참관해 보는 것도 방청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증거재판주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제가 변호인 한번 보여드렸었죠.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한다는 원칙입니다. 맞죠? 이 원칙은 모든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어디서 중요합니까? 민사재판에서 중요하게, 형사재판에서 중요하게, 굉장히 형사재판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일정한 증거 조사의 절차를 거쳐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만을 사실에 인정하도록 이용하도록 규정했고, 그리고 여러분도 굉장히 이거 얘기했었죠. 다른 증거 없이 피고인이 자백한 것만으로 그냥 제가 했어요. 다른 증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가 했어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 유죄 판결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왜? 갑자기 피고인이 뭡니까? 판결 내리기 전에 피고가 뭐 유죄라고 하니까 전 유죄 판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닌데요, 저 거짓말한 건데, 이렇게 말 뒤집으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우리 변호인 할 때 그거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그 박진태 군이 이게 막 맞았잖아. 막 맞고, 그래서 억압에 의해서 자수밖에 없고 증거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이 지금 증거라고는 자술서밖에 없는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법법사분들은 자백의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한 겁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죠. 이게 다 헛소리란 겁니다.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변호인이 이 증거재판주의 이 대원칙도 무시합니까? 막 이렇게 막 따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좀 비슷했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과서 몇 페이지입니까? 217페이지. 자, 이것도 이제 신급 제도란 걸 볼 건데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은 딱 똑같아. 뭐냐면 법관도 사람이란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그 전제에 깔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는 거죠. 아까 사법권의 독립도 두고, 그 다음에 증거재판주의, 그 다음에 공개재판, 이런 것도 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신급 제도도 두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재판도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린 판결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3번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게 심급 제도입니다. 자, 보시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 재판의 결과가 항상 완벽할 수 없다. 왜?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 신이 아니거든. 자, 그래서 특히 소송 당사자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있어. 그래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불만. 자,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때 상급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때 이를 우리는 신급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건에서 몇 번까지?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심, 그 다음에 2심, 그 다음에 3심 이렇게. 자, 그래서 보통 그냥 일단 지방법원, 오케이? 1심은 그 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죠. 이건 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심에서 2심으로 올라오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상소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있죠? 하급법원에서 항소 쏘리. 자, 항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걸 상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항소, 상고. 자, 보시면 하급법원에서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걸 상소제도라고 하는데, 상소에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걸 항소라고 하고, 요거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자, 2심 법원의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에, 끝판왕은 대법원인 거죠.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상고가 있다. 요겁니다. 근데 이런 단어를 중시하지 마시고 가장 핵심 뭡니까?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불만을 가졌을 때는 2심 한 번 더, 그리고 3번까지 다시 한번 재판을 할 수 있다가 핵심이야. 요런 거 외우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논리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가 여러분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건 제가 만들어낸 그냥 소타이틀인데, 재판의 결과가 항상 완벽할 수 없다. 왜?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신급 제도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때 상급 법원에 다시 한번 재판받을 수 있는 거고, 보시면 여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얼마, 예를 들면 별다른 일 아닌데 10억 불 배상금을 내라고 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갑자기 놀란 거죠. 뭘 이렇게 나와? 내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줘야 돼? 다시 재판 받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민사고, 그러면 자, 형사 같은 경우에는 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범죄라고 판결해서 이런 경우 있죠. 난 진짜 무죄야. 근데 갑자기 판사가 나보고 유죄래.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30년대, 자, 선거재판의 경우 단심제이기도 하고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특허재판 2심제다. 이런 것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자, 그래서 1심에서 2심 가는 걸 우리가 항소라고 하고 2심에서 3심 가는 걸 우리가 상고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어떤 거는 여기 지방법원 똑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요거는 좀 되게 무거운 사건이야. 그러면 가볍고 간단한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 판사고 판사가 1명입니다. 근데 되게 무거운 사건은 판사가 3명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의부인데, 요거 항소되면 요거는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예요. 요거가 이겁니다. 고등법원이 없는 거고. 근데 하지만 3심은 무조건 대법원이에요. 근데 이건 몰라도 돼. 대충 넘어가시고. 하여튼 이렇게 3심 제도를 만든 이유 뭡니까?
자,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팩트가 뭐였냐면 팩트가 만약에 함성규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게 팩트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근데 그걸로 고소당해서 재판을 받는데 지방법원에서 나보고 유죄래. 그럼 팩트가 틀린 거죠. 그러면 나는 항소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유죄래. 뭐 울 것 같은데 진짜 끝까지 가보자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무죄 나왔어. 새로운 증거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팩트가 대로 됐죠. 그러니까 저는 제 권리를 다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주 내용은 끝났고요. 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얘기를 교과서에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판사에게 전달한다. 자, 이건 영화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판사가 있고요. 여기 증인이 있고 피고인석 검사석이 있는데 요 분들 여기 배심원들이죠. 요 분들 자, 요 분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배심원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릴 때 판사가 판결을 내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판사분들한테 자, 의견을 주는데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이 판사는 이 배심원들이 만약에 유죄라고 하면 무조건 유죄라고 얘기해야 될까? 해야 될 걸 말해야 될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의견을 듣는 것 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2008년부터. 자, 2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사법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요거는 자, 형사 재판에만 됩니다. 형사 재판. 그래서 죄가 있는지, 그다음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있죠. 국민참여재판 여기 나와있죠. 자, 2008년에 도입됐다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재판에 한해서만 열리는 거고 2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무죄 판단 그리고 유죄일 때 어떤 형벌까지 할 건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판사는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을 내는데 배심원의 편결과 다른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 이유 그렇게 하면 그럴 때 이유를 판결문에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판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판결 두 가지 판결을 제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판사가 돼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어디다?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자, 첫 번째 흥부전. 짜잔. 요새 우리 애기 둘이 흥부 책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전래동화 집에서 너무 읽어서 재미없다. 재미없나? 자, 놀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혼자 차지하고 흥부 내쫓은 거 다 알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흥부는 흥부 아이가 한 10명 정도 됐죠? 자,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판세야. 흥부가 이거 가지고 말 되냐 해서 민사소송. 이런 건 민사소송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판결 내려보세요. 놀부가 모든 재산을 가져야 된다. 놀부는 흥부와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된다. 도덕적으로 말고 법적으로 한번 판단해보세요. 그리고 꼭 이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자, 아기돼지 삼형제. 이것도 우리 연우가 읽었던 건데. 자, 굴뚝으로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걸 이렇게 끓는 물에 이렇게 담긴 솥에 빠져가지고 늑대가 죽었나? 살았나? 여보 죽어요? 살아요? 몰라?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살았네요. 자, 막내 돼지가 고의를 저를 다치게 했으니 이건 치료비를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막내 돼지는 늑대에게 치료비를 물어줘야 된다. 이게 지금 재판 열린 거야. 아까도 재판 열린 거고 지금도 재판 열린 겁니다. 막내 돼지는 늑대에게 치료비를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한번 여러분들이 해서 이유를 이 두 가지를 한번 적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법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우셨다면 나중에 다시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도 삶에 도움이 되는 게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광이 여기까지 합니다. 아시겠죠? 빠이빠이. 안녕. 안녕.